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서 2025년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 경제 전망, 내년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4.8, 중국 4.5, 한국 2.0%로 전망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아시아 전체 2.6%, 중국 0.9%, 한국 2.0%로 전망을 했으며, 한국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트럼프 신행정부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12월 11일 올해와 내년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teady Growth Amid a Shifting Global Policy Landscape, 즉 변화하는 세계 정책 환경 속에 꾸준한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태평양적 회원국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국가의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에는 연간 전망을, 7월 보충 전망, 9월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합니다. ADB는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 성장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해서 9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4.9%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5년 즉 내년 경제 성장률도 남아시아 지역의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하여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4.8%로 전망을 했습니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성장은 올해와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래 차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이 지역의 장기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은 인도는 올해 6.5, 내년 7.0%로 전망을 했고, 중국은 올해 4.8, 내년 4.5%로 전망을 했으며, 한국은 올해 2.2%, 내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6.4, 내년 6.6%로 전망을 했고, 태국은 올해 2.6%, 내년 2.7%로 전망을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올해 5.0, 내년 4.6%로, 인도네시아는 올해와 내년 모두 5.0%로 전망을 했습니다. 대만은 올해 4.0, 내년 2.5%로 전망을 했고, 카자흐스탄은 올해 3.6, 내년 5.0%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 국가로는 인도 6.5, 베트남 6.4, 필리핀 6.0%,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5.0%로 높게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인도가 7.0%, 베트남 6.6, 필리핀 6.2, 카자흐스탄 5.1%, 인도네시아 5.0% 등으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물가 상승률도 올해 2.7, 내년 2.6%로 9월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각국의 물가 상승률은 인도가 4.7, 중국이 0.3%, 베트남 3.9%, 태국 0.5%, 필리핀 3.3%, 한국 2.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인플레이션 예측은 예상보다 약한 국내 수요로 인해서 0.3%로 낮아졌고 내년 예측도 0.9%로 낮아졌습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예상보다 느린 인플레이션과 2025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여러 국가에서의 예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ADB가 보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한국의 2024년과 2025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 정책 등으로 개선이 예상되지만은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해서 9월 전망 대비 각각 0.3%포인트 하향 조정하여 올해 2.2%, 내년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2.1%, 기획재정부의 2.2% 전망치보다는 낮지만은 한국은행의 1.9%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최근에 발표한 전망치하고는 같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ADB는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전망에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하락,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으로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3%로 전망을 했고 내년 물가 상승률은 9월 전망 수준인 2.0%를 유지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화,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B가 보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위험 요인으로는 상방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ADB는 이번에 트럼프 신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B는 미국의 국제관계는 더욱 내향적이고 일방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다자주의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비판적이었으며 다자 간 조직 및 협정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양자 협상과 미국 우선 접근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안보에 대한 개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최상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기 위한 단기적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거나 확대된 후에 다자 간 협력 감소와 양자 또는 지역협정이 더 많은 새로운 균형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는 은행의 규제 완화, 에너지 및 기후정책 의제가 부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초점은 낭비적인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도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에 대한 기업의 확신과 경제 활동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더 빠른 성장은 무역 및 기타 채널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개발도상국 경제에
다양한 정도로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한 이용 가능한 증거에 따른다면 이러한 새로운 조치가 의미 있는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ADB는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